네, 오늘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에는 코스피 코스닥 다시금 약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전략적 투자의 한지숙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운용부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미 협상도 있었고 또 중요한 이벤트였던 게 7월의 FOMC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FOMC 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 당연히 파월 의장 발언에 더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7월 FOMC는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그 FOMC 안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어떻게 시사하는지에 귀추를 주목했는데요. 시사는 없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연초 이후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금리가 좀 내려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것, 또 하나는 고용 약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 관세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 평균으로 한 15%의 관세를 좀 부과할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15%는 미국 물가 상승률을 한 1.5%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어렵게 내린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배경이 되게 되고요. 또 고용과 관련된 하드 데이터도 여전히 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급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트럼프의 자극에도 왜 이렇게 연준이 좀 신중할까를 좀 살펴보면 이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단기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고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제 재개하는 그러한 좀 무거운 환경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이슈로 좀 변동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여전히 고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줄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는 시장이 매우 주목해야 되는 소재이기는 합니다. 8월부터는 9월 FOMC를 앞두고 어떠한 변화들이 이제 금리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만 보면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실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정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200선을 방어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내일이면 또 바로 8월장입니다. 8월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7월의 국내 주식시장은 이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수주 그리고 증시 관련된 이 정책 모멘텀이 좀 이어지면서 월간으로는 누적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은 이제 상승과 하락이 좀 혼재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는 3,100 그리고 상단은 관세까지도 좋게 나와서 한 3,300에서 3,450 정도의 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오늘의 관세 협상의 긍정적인 결과, 그리고 내년 국가 예산안 발표, 상법 개정, 중국 제조업 공급 축소와 관련된 내용이 될 거고요. 변동성이 확대된다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시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물가 상승, 소비 지표가 악화되는 것, 그리고 2분기 주요 기업들의 이제 모멘텀 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실적 부진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율 15%가 부과가 됐습니다. 2주 안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세 피해주로 분류됐던 업종을 지금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면 오늘 또 조선주가 또 너무 강하게 튀고 있어서 그동안 소외됐던 피해 업종을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관세 협상과 높게 연결되는 섹터는 말씀하신 단연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바이오 등이었을 텐데요. 이러한 섹터와 이 관련 섹터를 주도하던 종목들은 일종의 이 아름답고 안심되는 관세 협상의 방향이 이제 잘 끝났기 때문에 단기에는 강한 상승을 좀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을 좀 살펴보면 돌아온 외국인 수급과 함께 정책 모멘텀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좀 유동성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요. 관세 협상의 결과가 당분간 시장에 이제 호재로 연결이 된다면 그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 소외주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도주의자 강한 모멘텀을 지녔던 원자력이나 조선, 방산 그리고 증권과 같은 금융주도 함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동차 업종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품목관세 12.5%까지 좀 낮추는 방안을 목표로 했지만 사실상 실패를 하고 15%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현대차랑 기아 올해 내내 관세 직격탄을 맞으며 하락을 했는데 오늘장에서까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 좀 다른 모습을 시연하고는 있는데요. 일본이 협상을 타결했던 23일부터 사실 자동차주, 대표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는 좀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이러한 재료 소멸에 가까운 이제 결과인 것 같기는 하고요. 사실 관세가 15%로 협상된 것은 다행인 일이긴 하지만 자동차주 입장에서 보면은 15%도 무거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에서의 가격의 반영은 좀 25%를 염두에 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좀 재료 소멸이 끝나고 난 시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이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15%를 적용해서 보면 분명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자, 조선주 이야기도 살짝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3,500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중에 1,500억 달러가 조선주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이 지금 15% 급등이 나오면서 조선주 오늘장 강하게 매수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에 MRO 기지를 유치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포트 안에 조선주 없는 분들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조선주를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십니까? 네, 사실 조방원이라고 불리면서 조선은 항상 이제 탑티어 섹터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가장 큰 강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선이 부담스럽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번 협상에 조선주는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국내 조선업 관련된 이 펀드 내용을 보면은 조선업 업황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조선업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일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군산 MRO 기지가 이제 진짜로 유치된다면 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제 소규모 조선사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미국의 해군 함정의 한 80%가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군산을 통해서 거점을 만들면서 더욱더 조선업에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은 또 한 번의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지만 최근에 삼성전자는 이 테슬라의 수주 소식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7만 전자로 회복을 했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릴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국내 주식시장 상승세가 주목하는 배경에는 단연 삼성전자의 반등이 있습니다. 대규모 파운드리 공시를 통해서 7만 전자를 이제 회복했는데요.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삼성전자의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국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AI 투자 사이클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22.8조 원이죠. 이러한 그 인공지능 반도체 AI 6칩 공급 계약은 연간 한 3에서 4조 원 정도의 추가 매출이 전망되고 있고요. 또 오랜 적자에 허덕이던 이런 파운드리가 희망을 잡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반도체 전체의 경기 방향성 전환으로 보는 신호도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요. 장 마감부에 공개됐던 MS와 메타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M7의 실적 계속해서 탄탄하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빅테크의 이제 배경에는 AI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7월 24일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이제 행동 계획, 액션 플랜을 조금 살펴보면 안에 AI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산업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반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종목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에 실적 발표한 반도체주는 AI 관련된 실적으로 10% 가까운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민감도가 반도체에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을 AI 2라운드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핵심이 반도체가 될 거고요. 기존의 반도체와 연결이 됐던 이 B2B, B2C의 새로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는 또 2라운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AI 성장이 계속될수록 M7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계신데요. 국내로 돌아와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버린 AI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최근에 좀 시세를 내주기는 했었는데 이 첨단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어떤 섹터를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서 언급됐던 게 이제 AI 그리고 네.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같은 이 첨단 기술 분야가 핵심 수혜 섹터가 될 거고요. 또 이러한 생산 효율화라든지 시스템 통합은 로봇, 자동화 관련된 산업에도 좋은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후보 공약집에서부터 언급했던 게 AI 데이터 센터 네. 확충이었는데요. 한국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가 세계 10위권에 머물러 있고 이마저도 사실은 그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데이터 센터를 차세대 이제 SOC로 규정하고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는 그것이 좀 네. 공산이 클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이렇게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글로벌적으로 AI 산업에 집중을 하면 동시에 부각이 되는 게 전력기기인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수요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사실상 작년부터 굉장한 시세를 내주기는 했어요. 현 시점에서 전력기기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내 전력기기들의 평균 PER을 보면 국내 3사죠. 효성중공업, 네네. LS일렉이나 현대일렉은 PER 26배입니다. 이것을 글로벌 이제 대표 전력기기 5개사의 24배와 비교하면 다소 높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이유 있는 성장 스토리가 있기는 합니다. 네. 22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성장한 이 전력기기 시장은 글로벌 5개사가 선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후발주자이지만 초고압, 중저압 변압기라든지 배전압이라든지 이들의 분명한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여전한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전력기기들이 리드 타임이 상당히 깁니다. 예를 들어 현 시점에서 네. 초고압 변압기를 발주하면 28년 이후에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느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관세 같은 것은 이러한 전력기기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이 올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전력기기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차 전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좀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양호했고 또 3년 동안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이십니까? 아니면 매수 기회라고 보십니까? 네, 국가별 관세 정책이 좀 네. 정상화되면서 2차 전지 변동성이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네.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EV 보조금 배터리가 이제 9월 말이면 종료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요 둔화는 좀 불가피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아쉬운 공백을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좀 메꾸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26년 미국 ESS 시장의 전망을 보면 올해보다 60% 정도의 성장치를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그 언급하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네. 유일한 ESS 성장 관련된 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더욱 주목을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핵심 사업인 EV에 대한 어느 정도 점유율 확대나 긍정적인 환경 개선이 좀 이루어진다면 매수와 관련된 시그널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시그널이 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많은 질문을 받으시는 게 금융증권주 관련해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줬다가 최근에는 또 살짝 상반되는 정책 속에 주가가 많이 밀리기도 했어요. 현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관망해야 됩니까?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최근 한국 정부가 증권 거래 세율을 네. 0.15에서 0.18로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또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돌렸죠. 네,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증시에 미칠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도 금융주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가격에 영향을 받기는 했는데요. 정부가 점진적으로 시행을 검토하는 만큼 실제 영향은 실행 방식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만으로 보는 거는 조금 덜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너무 보수적으로는 안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현 시점에서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네, 네. 글로벌 주식 시장은 호재 그리고 악재 속에서 변동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고 포트폴리오를 접근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적이 기대되는 이제 업종 그리고 산업,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산업에 대한 예를 들어 AI, 반도체, 원자력, 네. K-팝 같은 테마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미국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여전히 시장을 이끄는 빅테크, AI,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반도체, 그리고 견고한 기업 이익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좀 하방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미국 퀄리티 주식을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좀 주식으로 어렵다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ETF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ETF로 대응하면 이제 좋은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떤 종목을 넣을지 고민이 된다면 ETF에도 좀 시각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한지숙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운용부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